안녕하세요. 새벽타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세팅이 다르죠? 항상 카드를 뽑아놓고 펼쳐놓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책과 색다른 덱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다가오는 가을, 나에게 다가올 연애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로맨틱 타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연애운이 잘 맞는 타로라는 말을 많이 듣는 타로 덱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 로맨틱 타로에 대한 가이드북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가이드북을 함께 보고 픽업 카드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저도 로맨틱 타로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처음 여러분들이랑 사용을 해보는 거라 아직 보시면 포장도 뜯지 않은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을 뜯고 셔플과 패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카드를 해석하고 우리의 연애운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맨틱 타로 가이드북 얼마 전에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을 했던 책이에요. 보시면 도서출판 연원에서 출간을 한 책이고요. 저자는 이카라 님이십니다. 이카라 님의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강의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기대가 돼서 저는 구매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책 그리고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책이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지까지 좋게 나왔습니다. 이미 책은 한번 읽어봤는데 로맨틱 타로가 배송이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카드랑 같이 펴보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저자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글쓴이 이카라, 26년차 타로 리더, 타로 카드 및 여러 점술 카드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역사와 미술사에도 관심이 많아 각 테마를 적절하게 타로 카드의 언어로 풀어낸 카드 덱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을 좋아한다.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현학적인 설명을 지향하며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카드의 본질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현재 점술 카드 상담 및 교육 블로그 소피의 타로 플레이를 운영 중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목차에 메이저 아르카나부터 마이너 아르카나까지 나와 있고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 로맨틱 타로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벨 에포크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로맨틱 타로가 담고 있는 시대상과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수트벌 도시의 특징, 이 책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원소, 완즈, 컵, 소드, 펜타클, 이것들이 다 도시별로 의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벨 에포크 시대, 이 로맨틱 타로가 기저하고 있는, 좀 기조를 담고 있는 하나의 시대가 되겠죠. 프랑스어로 직역을 하면 아름다운 시절을 뜻한다고 해요. 1870년부터 1910년대 초반에 약 40년 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쓰여 있네요. 이 책에서 다루는 로맨틱 타로는 벨 에포크 시대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파고들진 않습니다. 당시 최전성기를 누리던 서구 열강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적용해서 타로 카드의 이미지를 구성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관점에서 이 시기를 바라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상을 설명하는 부분에 정확히 내가 이 다음부터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고 이걸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게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을 읽고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믿음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수트벌 도시의 특징, 사원소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4가지의 수트에 4개의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해요. 베니스, 로마, 파리, 비엔나 가 이 덱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네요. 첼리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컵은 베니스 도시, 그리고 펜타클은 로마, 완즈는 파리, 소드는 비엔나를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카드의 의미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타로 카드는 메이저 아르카나와 마이너 아르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연애운을 보기 위해서 이
로맨틱 타로를 한번 개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 영상은 아닌데요. 뭔가 제가 이거를 뜯어볼 시간이 안 나갖고 오늘에야 저도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타로 카드라서 좀 버벅버벅 거릴 수도 있고 해석이 조금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가이드북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연애운 해석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타로 카드는 개봉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박스를 치우고 책을 잠시 한켠에 둔 다음에 카드를 패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처음 사면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잘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 안 섞일 때도 있고 또 연속해서 있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다 따로 떼서 섞지 않는 이상은 좀 뭉쳐 다닐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것 또한 나의 운이라면 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3장씩 총 6개의 보기를 뽑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가진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내 연애운이 어떨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신 뒤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할게요. 1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할게요. 자, 카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가이드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기수의 복장을 한 남자가 맹렬히 달리는 말을 타고 달리며 나뭇가지에 걸린 붉은색 스카프를 걷어내려는 중입니다. 라고 써여 있네요. 이 카드는 적극적인 용기를 내어 어떤 방식으로든 빠르게 움직이는 행동력을 나타냅니다. 대충 어떤 의미의 카드인지 알 것 같아요. 여인은 현재 딱히 남자의 마음을 자극적으로 받아줄 생각은 없으면서도 남자의 시선을 즐기면서 그의 관심이 멀어지지 못하게 속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인의 행동이 남자의 시선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쓰여 있네요. 그림에 있는 여자가 뒤에 있는 쳐다보는 남자를 의식하는 행동들, 뭔가 묶어두려는, 계속 이 시선을 즐기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해요.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은 없으면서 조금 상황상 이 타인을 묶어두려는 어떤 움직임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는 카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카드 12번 매달린 남자를 보도록 할게요. 12번 행맨입니다. 사랑의 시험과 시련,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이런 헌신적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상대를 위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희생하는 역할로 인한 고통이나 피로감을 나타낸다고 써있기도 하네요. 대충 이 3장의 카드가 이해가 가요. 자, 그럼 한번 리딩을 해볼까요? 저도 지금 이 책을 읽고 처음 리딩을 하는 거라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제가 보인 대로 리딩을 해볼게요. 자, 이 1번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띄이는 상대가 가을 안에는 들어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연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자면 내가 그것을 티낸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주변을 맴돌기만 해야 하는 조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욕심은 커져가서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의 되게 작은 하나의 시그널에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조금 마음을 조려하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약간 내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내 눈에는 안 차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이 부분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고 움직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고요. 내가 좇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것밖에 당장 눈에 안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안 될 거를 계속 좇을 수도 있는 카드로 보여요. 옆에서 아무리 내가 뭔가 은근하게 상황을 마련해도 이 사람이 완벽하게 나한테 확답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라서, 혹시나 내 눈에 조금 안 차더라도 또는 첫 느낌이 내 취향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이번 가을의 연애운은 훨씬 좋은 연애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극과 화려함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연애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덜 자극적이지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연애를 선택하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맨틱 타로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왠지 카드의 느낌이 양쪽의 선택지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근데 결과적으론 내가 안 될 거에, 나를 힘들게 할 것에 꽂혀서 내가 스스로 너무 소모적이고 힘든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이번 가을에 이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혹시 두 가지 선택지가 정말 들어온다면 첫인상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하셔서 행복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카드부터 가이드북을 봐볼까요? 완즈의 시종 카드인 것 같네요. 바라보는 사람, 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장님의 눈으로 보듯 귀머거리의 귀로 듣듯 벙어리가 말을 하듯 어딘가 어설프고 불확실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본능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카드입니다. 몸과 마음이 쏠리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카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관계 발전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거나 상대를 의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조금 서투르기 때문에 감정이 싹 트고 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스쳐갈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다음 카드도 한번 볼까요? 황제 카드가 나왔죠. 신사, 결단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결정권자의 강한 리더십에 의해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경우가 많대요. 자신이 쌓아올린 권위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카드라고 합니다. 다음 카드를 보도록 할까요?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외톨이, 집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 부재로 삼고 있는 라우너,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맺기를 스스로 기피하며 적극적으로 추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해요. 고독은 사람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상황이나 인물을 나타낸다고 해요. 대충 이 은둔자 카드까지 봤을 때 카드 의미가 어떤지는 알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 너무 생각이 많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계산적인 연애가 나에게 오히려 기회를 앗아갈 수 있는 카드로 보여서 그냥 정말 마음에 솔직한 거 있잖아요. 조금 촌스러워 보여도 굳이 밀당하거나 굳이 계획을 세우거나 굳이 여태까지 나의 연애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 이런 것들 좀 버리고 내 성격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두 장 모두 다 과거의 경험이나 쌓여온 지식,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카드로 보여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실수를 줄여주고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생각들이 나를 굉장히 함몰시키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 없는 연애, 마음 끌리는 대로 가는 연애, 정말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했던 좋으면 좋은 그 풋풋한 연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가을에는 사람을 한번 대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드로 봤을 때 연애가 없는 카드로 보이지는 않아요. 대상이 생기고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이 많고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사람은 멀어져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생각을 조금 줄이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내 감정에 맡기면서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대범하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야.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가을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무모함과 모험심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애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것저것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상대가 아니더라도 나의 상황에서도.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은 포기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조금 힘들어질 부분도 있고 내가 연애 때문에 분명히 할애해야 할 시간과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일적인 부분이나 공부, 내 계획에 그게 차질이 안 생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런 걱정을 미리 하는 것보다 일단 그냥 해보고 나서 조율해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조금 아쉬운 카드로 보여요. 연애를 내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포기하는 그런 카드처럼 보이기도 해서 내가 연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만큼의 무언가는 갖춰져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준이 나한테 너무 인색한 거 아닐까? 상대한테 인색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인색한 게 아닐까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2번을 뽑으신 분들이 올해 가을만이라도 시작만큼은 무모하고 생각이 없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사람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는 게 즐거워 라고 하면 너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과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도 분명 쉬는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아휴, 지금 내 상황에 무슨 연애야. 이런 생각 조금 접어두시고 즐거운 만남을 이어가시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3번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카드부터 한번 가이드북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드 3번입니다. 정해진 결투 그리고 손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의심과 배반, 어쩌면 거짓말까지도 가슴을 후려치는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아마도 아직은 길이 트여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이 카드는 슬픔과 고통, 그로 인한 상실감과 손실을 나타낸다. 타로 카드의 소드 3와 비슷한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카드 한번 살펴볼까요? 별 카드입니다. 빛나는 별 희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이 카드의 그림 속에서 연인의 실제 모습이 아닌 그림자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자는 지금 보이는 상황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일종의 환영일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음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투 오브 첼리스가 나왔고요. 부제는 축배 친밀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직 확고하진 않지만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기존의 관계에선 새로운 양상을 위한 제안이나 고백, 싸웠다면 화해, 새로운 인연과 마주하게 된 경우 처음 만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로 조화롭게 대화를 이어가며 마음을 열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올 가을에 연애운으로 보이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의도치 않게 조금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휘말려서 내가 연애적으로 없지 않아 조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나한테 좋다, 좋지 않다라고 따지면 좋아 보이는 카드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지만 나의 이 좋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구설에 오르내리거나 한편으로는 조금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으로 인지했고 의도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상황이 꼬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카드로 보이고, 혹시 동호회나 그룹 활동 아니면 어떤 속해 있는 단체, 그게 어떤 것이든 거기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현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알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거나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는 카드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놓여 있는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상황이나 내가 나중에 알게 되는 상황 때문에 마치 내가 그것을 모두 알고도 이런 선택을 한 것처럼 매도당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나와 그 상대방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 못내 찜찜할 수도 있는, 좀 찝찝함이 남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라서요. 혹시 내가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럴 땐 각별히 더 상대방의 이 전 연애가 어땠는지, 또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의 그 주변 인물들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만 더 알아보고 뭔가 진행을 하던 접근을 하던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기거나 내 입장에서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한 일이 생겨서 이 연애가 시작될 때 굉장히 찝찝하고 찜찜한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이왕 연애 시작하시는 거 산뜻하고 기쁘게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카드가 이렇게 보이는지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왠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변의 정보도 좀 물어보고 그런 뒤에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뭔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어떤 정보나 상황이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보이니까 올가을에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선 이 사람의 주변 상황과 이 사람의 조금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이드북에서도 나왔지만 뭔가 결판을 내야 될 때가 왔을 수도 있는 카드로 보여요. 너무 원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결론이 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조금 결론이 속 시원히 나고 서로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은 카드이지만 연애는 현실이잖아요. 연애는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의 정보력으로 연애의 시작을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끝끝내 아직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나 말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어 보이니까요. 올 가을은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켠으론 조금 연애의 굉장히 아름다움의 이면에 있는 어떤 현실적이고 딱딱하고 차가운 부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올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어떤 그 연애의 특유의 몽글몽글함과 좀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달달한 것과 함께 약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관계성에서 오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차가움과 좀 딱딱함도 함께 찾아오는 카드로 보여서 그 밸런스 유지를 잘 하셔서 시작하시는 분도, 혹시나 뭔가 결판을 내셔야 하는 분들도 나한테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작과 그리고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여황제가 나왔네요. 한번 이것부터 가이드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아함과 친절함은 온화한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유혹을 힘으로 대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법이죠. 이 카드는 강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매력을 통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한번 다음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3번 카드입니다. 방랑자, 예술적 표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네요. 이 카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던 마음이나 상황이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며 주변과의 연계로 어떤 틀을 갖추고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카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카드는 펜타클 9번 카드네요.
빛과 그림자, 상속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타고난 매력과 재능으로 다른 이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얻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쉬움이 없다라는 거, 갖추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여왕제랑도 굉장히 관통되는 의미로 보이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카드 같은 경우 제가 카드를 뽑자마자 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카드로 봤을 때는 왠지 이분들은 좋은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모두 우리가 다 솔직한 모습을 오픈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뭐 소개팅 아니면 또 연인으로 처음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쓰는 편이잖아요, 모두 다. 처음부터 나의 어떤 어두운 면이나 밑바닥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제가 처음 보고 이라고 했던 부분이 나도 상대방도 너무나 멀끔하게 티 없는 완벽한 연애로 보여서예요. 물론 완벽한 연애면 좋지 뭐가 의미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란 건 완벽함보단 조금 더 인간적이고 또 한편으론 그래서 따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한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거에 뺏기는 에너지 그리고 그 완벽함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시작이 완벽한 만큼 나와 그 사람의 이 완벽한 어떤 케미스트리, 나와 이 사람의 어떤 겉으로 딱 보이는 완벽한 모습, 행복한 연인의 모습에 내가 너무 집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겨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셔서 생각하셔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은 완벽할 수 있고 꾸며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평생 가진 않잖아요. 누구나 편해지는 시간이 오고 허점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을 이해받고 서로 이해하면서 더 깊어지고 우리가 단단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도 나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좋게 말하자면 완벽한 연애 같은 느낌이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인위적인 연애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의는 중요해요. 하지만 연애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처음 딱 뒤집었을 때 흠칫하고 고민을 했던 게 연애다운 연애일까? 어찌 보면 너무 드라마에 나오는 또는 소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로맨스에서 나올 만한 상황,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연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맨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잘 연출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연애가 그렇게 연출되면 사실 보기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연애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행복할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그걸 연애로까지 끌고 오는 기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을 안으로. 가을에 운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카드가 조금 아쉽고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가을 안에 시작한 연애에서 가을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 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런 어떤 완벽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유지가 된다면 내가 이 연애를 시작한 의미나 마음에 대해서 이게 금방 좀 식어버릴 것 같은 그런 카드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 진솔하고 솔직한 연애를 끌고 가기 위한 어떤 노력 또는 어떤 시도 이런 부분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상대방은 완벽한 사람일 거고 그렇기에 나도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연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저는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연애할 때 부담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해준다라고 해서
꼭 같은 값어치의 무언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만큼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연애를 가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잔소리가 너무 길었죠. 어찌되었든 저는 연애를 할 걸로 보이지만 이 카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나 또는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지레짐작하여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버리고 연애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연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가이드북을 보도록 할까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타워, 붕괴 파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의 심장 박동이 솟구치듯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관계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카드 보도록 할게요. 완즈 9번 카드가 나왔네요. 몰래 하는 키스 엿보기, 장벽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네요. 이 카드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뒤쪽의 여자아이입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교제가 몹시 불만스러운 듯 이 두 연인을 숨죽여 바라보며 경계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고수하려는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도 하다라고 나옵니다. 다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귀부인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이 카드는 높은 지성과 그에 따른 지혜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해요. 지적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일 것이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맞춰주는 지혜로운 관계를 의미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카드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죠? 자, 이 5번을 뽑으신 분들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고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인데 나의 이런 행동들을 싫어하거나 이것 때문에 조금 우리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올가을만큼은 조금 이걸 내려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나의 과한 배려가 연애에 대한 모든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의 카드로 보이기도 해요. 내가 생각이 많은 게 문제라기보단 내가 상대방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게 이 카드는 맹점인 카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카드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없어야 될 걸로 보여요. 상대에 대한 정보나 환경, 그리고 상대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들보다 내 마음에 집중을 조금 해야 되는 계절이지 않을까. 그러면 성공적인 연애로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가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또는 상대방이 어떤 취향인지 몰라서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의 취향을 너무 잘 알아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만 나를 위해서 또 알고 싶은 것들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면 배려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고 싶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고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근데 올가을은 이거를 조금은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기준에 맞게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에게 신선함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덜 조심스러워도 좋으니 솔직하고 상대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한 그런 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한가득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카드이기도 해요. 오히려 이건 저는 상대를 배려하려고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 상대가 먼저 말해주기까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궁금한 건 먼저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이 관계의 악화를 막고
안 좋은 감정이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궁금한 거나 답답한 게 있다면 한 번쯤은 예의만 갖춘 뒤에 내 감정을 따라서 속 시원하게 질문을 하고 확답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거든요. 기다리다가 모든 타이밍이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카드라서 이 카드는 상대를 생각해서 상대의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졌을 때, 그리고 뭔가 더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상대가 이만큼 더 움직여주면 이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은 연애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여러분들의 망설임과 배려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 보이는데 나의 너무 상대방에 대한 과한 걱정과 배려 이런 부분들이 이 좋은 타이밍과 좋은 연애운을 다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서요. 저는 조금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아요. 과감해져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5번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빠른 시도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대의 성격이나 상대의 상황을 모두 파악해서 예측하는 것보다 예측하지 않고 나의 감정대로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성사율이나 승산이 높아 보이는 카드라서 내 마음이 따라가는 그 길을 그냥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번 연애운은 상대를 위한 배려와 양보를 할 때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가이드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드 킹이 나왔습니다. 명예로운 남자 질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합리적이고 명석한 판단을 통해 답을 내리는 결정권자의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자신감이 넘치고 문제 대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카드 보도록 할까요? 펜타클 8번 카드입니다. 갈랑트리, 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이 카드의 부제인 갤런트리는 용맹함을 뜻하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행하는 품위 있는 예절을 뜻하는 프랑스어 갈랑트리의 영어식 표현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 남자가 여성을 업고 어떤 시냇물을 건너고 있는데 이게 이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그런 그림인가 봐요. 자, 다음 카드 보도록 할게요. 0번 풀카드 나왔습니다. 멋쟁이, 열렬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네요.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열정만 지나쳐 현실적인 요소들을 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로 표현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대충 이 가이드북을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읽었는데 카드 의미는 조금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리딩을 해볼까요? 저는 이 6번을 뽑으신 분들이 이번 가을에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연애와 되게 다른 모습의 연애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상대방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사람과 굉장히 다른 타입의 사람한테 끌릴 수도 있고 또는 평소에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저렇게 만나는 건 싫어. 나는 저런 식으로 만나는 건 별로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별로라고 생각했고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저런 거에 안 어울려 라고 생각했던 환경이나 사람, 방식 이런 걸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거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판단과 선택은 나의 몫이겠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꼭 이거를 실패와 불행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면 어떻고, 좋게 말하면 신선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별종 좀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내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6번을 뽑으신 분들은 오히려 올가을에 조금 안 해봤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가 들어오는 방식이 여태까지 내가 선호하지 않던, 나는 저렇게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조금 부정하던 방식으로 들어와도 이렇게도 한번 만나볼까 하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전혀 내가 여태까지 좋아할 수 없었던, 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내 입장에서 눈에 차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마침 또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네. 그러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올가을이 이 6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는 연애적으로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은 여태까지의 나와 조금 다를지언정, 내가 고수해왔던 어떤 연애의 원칙을 조금 버려야 될지언정,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신선하고 또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6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연애를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연애를 한다. 나는 지금 솔로인데 연애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런 생각 제일 먼저 하잖아요. 소개팅? 아니면 놀다가 만나거나 동호회나 그룹을 나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내가 오늘 커피 사러 집 앞에 나갔다가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깊게 하진 않잖아요. 올가을은 근데 그런 걸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비현실적인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내 입장에선 전혀 저건 현실적으로 저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강한 현실 감각을 깨부수는 연애운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재밌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번 가을, 2021년 가을이 나의 연애의 하나의 이벤트 페이지가 되면 좋겠어요. 반짝거리는. 카드가 너무 재치 있어 보여서 재밌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네요. 앞서 카드에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카드는 사실 잔소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연애 또는 재밌는 상대, 어떤 식이든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나의 현실 감각을 조금 무너뜨리거나 내가 이렇게도 이런 연애도 해보는구나 싶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로맨스 한 번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뭔가 낭만적이고 조금은 비현실적이지만 연애다운 연애도 내 인생에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6번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올가을은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연애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바로 영상 찍으면서 카드를 개봉해서 처음 읽어보는 거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떠듬거리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최대한 그래도 가이드북의 어떤 정보에 의거해서 그리고 제 느낌을 조금 섞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노력을 해본 것 같아요. 로맨틱 타로를 오늘 처음 써보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숙지하고 리딩을 진행하니까 어느 정도 리딩의 진행은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로맨틱 타로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는 로맨틱 타로를 조금 독학이더라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너무 추천을 드릴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글 자체가 너무 매끄러워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봤을 때 머리에 들어오게끔 써 있어서 흐름이 되게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보이고요. 한편에 조금 여행서를 읽는 느낌도 있어서 괜스레 낭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밤이네요. 오늘 로맨틱 타로 가이드북과 함께한 로맨틱 타로를 이용한 올 가을 나에게 다가올 연애운을 함께 봤습니다. 낭만을 이야기하는 카드 로맨틱 타로, 여러분들에게도 낭만적인 연애가 올 가을에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모두 잘 지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